여러분 안녕하세요. 주식공장 진행의 이지혜입니다. 주식공장은 시청자 여러분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최선의 방송 만들겠습니다. 앵커 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은요, 이 섹터를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2차 전지. 오늘 충전이 아주 빵빵한지 뜨끈뜨끈합니다. 장 초반은 관련 종목들이 엇갈려서 출발하더니 이내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가 대비해서 오릅니다. 시장 대비해서 강한 섹터이네요. 자, 먼저 에너지를 확 주입해준 건 바로 이거 LG화학 때문이었습니다. 서프라이즈, 실적 성적표를 개장 전에 떡하니 내놨는데 평균 점수를 확 올려준 거는요. 전기차 배터리 이 부분이었네요. 자, 이걸 확인하려면 전지 부분을 보면 되는데요. 전기차 배터리, 또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는 ESS라 불리는 그쪽입니다. LG화학의 전체 영업이익이 2분기 5,716억 원이었는데 이 전지 부분에서요. 1,555억 원을 냈으니까 분기로 봤을 때는 제일 잘 나왔다라고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앞으로인데 앞으로가 더 좋을 거다라고 보는 이유 있습니다. 향후 테슬라가 성장하면요. 2차 전지 쪽에서 강한 파워를 자랑할 것이다라고 하는데 기대되는 이유는 유럽이 왜 전기차 수요가 가장 많잖아요. 그래서 성장성이 높은 쪽인데 이쪽 내에서 출하량 기준으로 LG화학이 1등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전기차 시장이 활짝 꽃피우면 LG화학에서도 돈꽃이 필 거라네요. 확실한 경쟁력 있어 보이죠? 현재 LG화학이요, SK이노베이션과 소송 중인 거 아시죠? 최근에 소송전에서 사실상 LG화학이 승리였는데 조속히 원만한 해결이 되길 바란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바야흐로 전기차 시대입니다. 선발로 달린 LG화학이 2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또 삼성 SDI와 SK이노베이션도 아직까지는 그렇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수익을 좀 낼 수 있다라고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삼성 SDI 볼까요? 내년을 바라보고 있는 삼성 SDI인데 자동차 배터리가 잘 될 거라고 하는데 단독이 쓰여질까요? 단독 흑자 전환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작년보다 한 2배 잘할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현실화될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후발 주자 SK이노베이션도 살펴보면요. 흑자 전환하는 데는 좀 시간이 필요해 보여요. 그러나 투자하고 수주를 현재 확대할 단계라고 하니까 좀 믿어달라라고 얘기합니다. 보시죠. 자, 오늘 시장에서는요. LG화학을 비롯해서 에코프로비엠, 대주전자재료, 첨보까지 이 종목들이 1년 만에 가장 비싼 주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특히 첨보가요. 20% 넘는 급등세를 자랑하고 있는데 설비 투자를 한다고 해요. 대규모라고 하는데 기존보다 3배 이상 순위라고 하죠. 그래서 증권사에서는 어떻게 보느냐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더라고요. 자, K배터리의 힘. 오랫동안 돈만 투자하고 얻는 건 없었지만 미래는 내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외쳤던 LG화학. 그런데 이게 근자감, 그러니까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집념의 결실 이제야 보고 있는데요. 이 코리아 강국으로 가는 길 K배터리 주목해주세요. K배터리는 국력입니다. 앵커 브리핑 시간이었습니다. 네, 주식공장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한 PD님 아침부터 재료 납품 잘 해주셨고요. 저희 주식공장 개인 투자자분들을 응원하는 방송입니다. 소중한 방송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함께하실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문자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인데 방송을 보시다가 궁금한 상황이 생길 수 있잖아요. 질문 괜찮고요. 느낀 점을 공유해서 훨씬 좋은 방송을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 이데일리TV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
실시간 중계 현재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댓글창도 저희 실시간 확인하고 있습니다. 또 24시간 듣기 좀 편한 시간에 하고 싶습니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저희 팟빵과 팟캐스트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언제 어디서든 저희 주식공장 함께 보고 또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자, 오늘 금요일 시장입니다. 한 주를 또 마무리하고 7월의 마지막 거래일 잘 보내야 될 텐데 첫 번째 저희 코너 특징주 공장 시간으로 가볼 거고요. 기자의 분석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은요. 황진영 기자와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전기차 오프닝을 준비하다 보니까 테슬라 이야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데 해야 되는데 테슬라 사실 기자님께서는 자동차 산업 쪽에서도 출입을 하셨다고 맞아요. 들어서 왠지 관심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네. 최근 많은 이들이 테슬라를 좀 사려고 하는 슬스도 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고 또 실적도 그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혹시 이렇게 좀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을까요? 말씀해 주신 대로 저도 좀 테슬라에 관심이 가서 직접 그 하남의 스타필드 매장에 그 전시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슬라 전시장을 갔었는데 그때도 들어가려니까 한 30-40분 줄을 서있더라고요. 그 정도예요? 네, 그래서 굉장히 실제로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최근에 뭐 TV만 봐도 굉장히 많은 연예인분들이 테슬라를 타고 그리고 그 유아인 씨가 최근 맞아요, 또 주목이 됐습니다. 그리고 진에어의 그 전 조현민 부사장도 테슬라를 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또 테슬라에 관심을 갖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연스럽게 운전하다 보면은 그 차가 딱 지나가면은 이렇게 보게 돼요. 네, 얼마나 디자인이 또 이쁜지 안 타봐서 성능은 모르겠지만 그 부분 좀 챙겨보시고요. 많은 분들이 관심 있어하는 그 테슬라 그리고 자연스럽게 2차 전지, K 배터리 이쪽으로도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국 기업은 잘 해내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각 경제 채널의 특징주 이슈 메이커 모아봤는데 재료 납품된 상황 보고 드릴게요. 만나보시죠. 자, 오늘 이데일리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특징주를 모아봤습니다. 전 채널에서 Y팜을 다 선정을 했고요. 그 외에 굉장히 많은 종목들 골고루 각 경제 채널을 장식을 했더라고요. 대표적으로 52주 신고가 종목 NHN, 한국사이버결제, 2차전지 관련주 LG화학, 선보 있었고요. 코리아 19 진단키트 모멘텀 있는 수젠텍, 시젠 또한 함께 선정이 됐습니다. 자, 이데일리TV는 이외에도 바이오스마트, 화성산업, 파트론, 다우데이터, 한국경제TV는 삼성전자, 이치한불, 매일경제TV가 카카오, MTN이 화성산업 그리고 삼강 M&T 분석을 했습니다. 네, 황진영 기자와 함께하고 있어요. 자, 기자님 오늘 완전히 꽉꽉 채워서 나오고 있어요. 한 채널당 뭐 7개씩 거의 50개 가깝게.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시장 특징도 뭐 실적 시즌에 따라 좀 움직이는 언택트 관련주들이 또 특히 많이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뭐 이 외에도 중국 한알령 해제 기대감이 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화장품주들도 오늘 좀 특징을 보였고 뭐 진단키트도 계속해서 좀 고공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 오늘 좀 이와 관련된 종목들 좀 짚어보아야 될 것 같고요. 그 외에도 뭐 새로 상장한 종목들도 확인이 돼서 오늘 특징으로 또 꼽아왔습니다. 네, 자 우리가 이 중에서 세 종목을 선정해서 여러분께 분석을 해드릴 텐데요. 첫 번째 종목은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을 보면 오늘 또 의미가 있을까요, 시장에서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이제 이데일리랑 한국경제 그리고 MTN에서 꼽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 종목 가져 나왔거든요. 예전부터 뭐 언택트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았었는데 오늘 또 특히 강한 모습 보이고 있어서 오늘 그것도 꼽아왔습니다. 네, 최근에 뭐 개별 이슈, 실적 이것 따라서 움직이더라고요. 근데 NH 한국사이버결제도 많은 곳에서 특징주로 본 것 보니까 역시 실적 그게 답을 주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고. 네, 일단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지금 현재 계속해서 배달 시장이 좀 꾸준히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고 뭐 오프라인 매장이 점점 더 무인화 추세로 바뀌고 있고 뭐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 등의 이제 등장이 나오게 되면서 이제 모바일 스마트 결제 부분의 성장이 이루어졌거든요. 근데 특히 그래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최대 수혜를 좀 받은 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 특히 예전에 같은 경우에는 20, 30대가 결제를 했다면 이제는 50대, 60대 분들도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전자 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코로나 영향으로 인해서 이제 전자상거래 이용이 급증한 1분기보다는 이제 2분기 같은 경우에는 매출이 좀 소폭 감소를 하거나
감소를 할 수도 있다고 하지만 여전히 전년 대비 좀 크게 증가한 매출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진다고 하고요. 그리고 코로나가 계속해서 장기화되면서 이제 언택트 문화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쿠팡이라든지 티몬 그리고 배달의 민족 등 주요 이제 국내 그 이커머스 사나 이제 온라인 게임 등을 비롯해서 한 15만여 개에 달하는 중소형 온라인 쇼핑몰을 고객사로 현재 보유를 하고 있는 이제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앞으로도 좀 견조한 실적을 이룰 것이다라는 분석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서 좀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말 하셨잖아요. 50대, 60대가 온라인 결제 네, 많이 맞아요. 이렇게 들어왔다 네. 시장에.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동안은 이게 익숙지 않았던 네. 온라인 결제인데 코로나19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다 보니까 이게 또 시장의 이변 같은 맞아요. 트렌드를 또 형성을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결제 관련주 더 성장 탄력을 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52주 신고가를 또 당당히 기록했던 네. 그런 당찬 종목인데 왠지 하반기도 좋을 것 같아서 매수가 몰리는 것 아닌가 이런 네. 생각하게 되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하반기에 네. 좀 주목할 만한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 같은데 네. 특히 이제 한국사회보결제가 간편 결제 이외에도 뭐 송금이나 금융, 생활 등 현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 중인데요. 특히 하반기에는 이 페이코 오더를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페이코 오더라는 게 이제 식당 테이블에서 페이코로 주문 또는 결제를 하거나 아니면 매장에 직접 방문해서 음식을 픽업하는 서비스인데 하반기에는 이제 배달 서비스까지 추가로 들어갈 거라고 해요. 근데 이제 국내 배달앱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현재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뭐 요기요나 배달통이 현재 시장의 한 점유율 90% 이상을 가져가고 있는데 이제 NHN 페이코가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낮은 수수료로 이제 기존의 업체들과는 좀 차별화된 포인트를 내걸면서 이제 앞으로 좀 배달앱 시장에 지각 변동을 좀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도 현재 반영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더해서 게임 부분 같은 경우에서도 뭐 웹보드 매출 규제 완화 효과로 인해서 이제 1분기 대비 앞으로 좀 증가를 하겠지만 이제 특히 하반기 매출 성장폭이 더 클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와 있어서 좀 계속해서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페이코 오더, 배달 서비스 다 이제 익숙해질 그런 단어입니다. 챙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해외 이런 쪽으로도 거래액이 증가하고 있고 단기적으로 실적 성장성 괜찮을 것이다라는 분석 있고 말씀해 주셨다시피 이제 코로나19 언택트 수혜주 이런 부분으로도 조금 더 짙어질 거라고 하니까 잘 챙겨보시고요. 수급을 보니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동시에 오르고 있고 둘 중에 비교해 본다면 외국인이 매수 규모가 더 큽니다. 이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오늘 신고가 기록했어요. 장중에 63,100원 선이 딱 고점이었습니다. 챙겨보시죠. 이제 두 번째 종목 가볼 텐데 네. 이슈메이커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두 번째 종목 이제 한국경제랑 매일경제에서 꼽은 CJN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언제까지 과연 올라갈지 궁금한 종목이어서 또 오늘 가져 나왔습니다. 그래요. 시즌은 뭐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죠. 기록을. 어제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오늘도 그냥 3% 네.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시즌? 네, 일단 코로나가 좀 그칠 걸로 예상을 했는데 계속해서 가고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실적이 급증을 하면서 주가 또한 시즌의 주가 또한 계속해서 치솟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시즌의 올해 1분기 연결 기준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818억 원 정도를 기록하면서 전년과 비교를 해봤을 때 한 3배 가까이 증가를 했고요. 특히 올해만 주가가 한 704% 정도 증가를 했다고 해요. 그래서 지난 2월 3일 종가 기준으로는 그때 당시 한 29,100원 선이었는데 지금은 뭐 이제 25만 원대를 넘어서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좀 수직 상승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시즌의 올 2분기 영업이익 컨센서스 같은 경우에는 작년 동기보다 무려 한 3,000% 가까이 증가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이제 백신이 완전하게 개발이 되기 전까지는 시즌의 성장세가 당분간은 이어질 것이다라는 분석 또한 나오고 있고 그리고 다음 달 MSCI 분기 변경을 앞두고 현재 이제 새로 편입될 종목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는데 이제 업계에서는 이제 최근에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커진 시젠이 좀 편입이 되지 않을까라는 전망 또한 있어서 이 부분도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총이 커졌다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시총이요 코스닥에서 2위까지 치고 맞아요. 올라갔어요. 거의 뭐 이거 완전 뭐 초스피드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젠 시총 2위 5거래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자, 애널들의 반응 또
또한 궁금해요. 네. 이들은 뭐 미리미리 이렇게 좀 그쵸. 전략적으로 예, 분석을 해 놓으니까. 예. 제가 IBK 투자증권 애널리스트분한테 네. 한번 물어봤는데 이제 시즌의 주가가 이제 일단 일반적인 주가가 이제 펀더멘털을 앞서서 기대감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코로나가 좀 잠잠해질 거라는 예상과는 달리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진단키트 종목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 뭐 실제로도 공급량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런데 현재 이 펀더멘털 대비 주가가 좀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 비해서 지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는 거는 좀 리스크가 있지 않나라는 의견 또한 내주셨고요. 그리고 시즌의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거는 분명히 맞지만 실적 대비 현재 주가 수준은 좀 고민이 필요한 현재 순간이기 때문에 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라는 분석 또한 내주셨습니다. 네, CJ는 이제 코로나 진단 키트의 주요 기업이 됐습니다. 맞아요.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되기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모멘텀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시총 2위의 위험 지속적으로 살릴 수 있을지 지켜보세요. 자, 실적도 가파르게 정말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종목을 가봐야 될 텐데 어떤 채널에 어떤 종목 가볼까요? 네, 마지막 종목은 이제 이데일리랑 매경이랑 MTN에서 뽑은 와이팜 종목 들고 나왔는데요. 네. 네, 오늘 상장 첫날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네. 한번 또 확인을 해보고자 가져왔습니다. 네, 이게 이제 새내기주이고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시가 대비해서 이제 21% 네. 상승하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우선 어떤 회사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일단 와이팜 같은 경우는 2006년도에 설립이 된 회사인데 이제 네. 전력 증폭기 모듈을 만드는 회사예요. 그래서 현재 이 증폭기 관련 부품 회사들은 보통 뭐 미국이나 일본 회사가 거의 다 잡고 있고 비교적 그 부품이 굉장히 고부가 제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국내에서는 이 품목을 하는 회사가 와이팜밖에 현재 없는 걸로 알려져 있고요. 매출의 경우에는 작년에 약 한 1,200억 원 정도를 기록을 했고 올해는 이제 작년보다는 더 나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그 와이팜 같은 경우는 매출의 99%가 삼성 스마트폰에서 매출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 굉장한 총애를 받고 있다고 해요. 이제 그 이유가 이제 다른 회사에 비해서 동일 전력 대비 굉장히 더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이제 회사에서는 특히 또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지사를 설립할 계획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회사에도 자기네 부품을 공급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혔고 그리고 하반기에는 또 주요 고객사의 이제 하이엔드급 스마트폰 신규 출시를 비롯해서 이제 중저가 라인업의 약진도 기대된다라는 평가가 있어서 좀 주목을 해볼 만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대표적인 기업 삼성전자가 좋아하는 이유 당연히 비실비실거리면 안 쓰겠죠. 그렇죠. 네. 그런데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총애를 받는다고 합니다. 와이팜 그 기업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됐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증권사에서는 와이팜을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일단 와이팜 같은 경우에도 역시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스마트폰 출하량 감소 영향이 조금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하반기 출하량 반등과 더불어서 실적도 같이 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미중 무역 갈등이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제 부품 수급 차질을 빚는 이제 중화권 스마트폰 업체들의 러브콜도 현재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가 굉장히 기대된다라는 긍정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5G 투자가 가속화될 것으로 이건 너나 나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러면서 이제 수혜를 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제품군도 뭐 다양화될 수도 있고 고객도 다변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챙겨보세요. 오늘 새내기주 화려하게 데뷔식을 치러내고 있습니다. 22% 급등세 와이팜까지 설명해드렸습니다. 자, 이슈 특징주 3가지 특징주 공장에서 다뤄봤고요. 시네코리아 황진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바로 이어서 증권사 스타피비 출신의 와이즈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요. 오늘 시장의 맥을 짚어드리면서 색다른 시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울러 저희가 전해드린 투자 정보 여러분 잘 활용해 보시고요. 그 결과는 시청자 여러분의 몫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립니다.
네, 증권사 스타 PB 출신의 와이즈 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2쇄에 나온 네. 그 차영주 소장님의 책, 네. 이 부분을 많이들 궁금해하시면서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냐고 댓글도 많이 달렸습니다. 예.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저희가 일주일에 2분 정도씩 이제 드릴 예정인데요. 네. 일단은 뭐 여러 가지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뭐 PD님이 알아서 하시겠죠. 차영주 소장님의 투자 철학이 담긴 책이라서 많이들 탐내시나 봐요. 이름은 직장인의 은퇴 없는 실전, 이 주식 투자니까 샵 3772로 보내주시면 매주 2분씩 저희가 선정해서 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 부탁드려요. 책을 받으시려면 네. 기왕이면 뭐 네. 그렇죠. 뭐 응원의 메시지? 아니요, 그거 네. 왜 필요한지를 좀 해주시는 게 그런 게 좀 낫지 않을까 싶어요. 갑자기 까다롭게 됐네요. 예. 네, 아무래도 뭐 이게 그 책을 뭐 사서 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네. 공짜로 받으시려면 아무래도 좀 그런 것들이 있는 게 저로서는 좀 낫지 않나 싶고요. 제 블로그도 네. 많이 찾아주시고 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요즘에는 그 책을 직접 사야지 구매 후기를 남길 수가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요즘 예. 트렌드는 또 그렇게 바뀌고 있으니까 요거는 예. 깨알 상식으로 네, 예. 전해드릴게요. 자, 이제 볼게요. 2280선 넘어서 출발은 됐습니다만 이제 쉬어갈 타이밍인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해는 돼요, 시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근데 시장의 지금 흐름이 연 4일째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죠. 지금 현재 달러 인덱스가 하락을 하다 보니까 원화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 최근에 그러니까 얼마 전만 하더라도 이런 달러 인덱스로 인해서 외국인들의 움직임이 포착이 되지는 않았습니다만 이제 최근에는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달러 인덱스에 따라서 정확히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아쉽다라고 표현하기는 좀 그렇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주초만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강했다라면 이제 외국인들이 전반적으로 조금 그 전열을 좀 넓혀서 전반적인 주식으로 좀 퍼지기 때문에 종목에 대한 집중 현상이 다소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수익률 내기가 만만치 않은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에 있어서 특징적인 종목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먼저 LG화학이 오늘 강한 양봉을 지금 치어내고 있죠. 7% 넘게 지금 강한 흐름들 좀 보여주고 있는데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말씀을 드렸죠. SDI를 이제 추천을 드리면서 다양한 포맷으로 2차 전지가 쓰일 것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2차 전지 관련주 아니겠습니까? 지금 현재 영업이익이 무려 5,700억 정도로 전기차 배터리 부분에서 깜짝 실적을 나타냈다라는 것이 시장에 있어서 굉장히 두드러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장 오늘 새벽 끝난 것들을 좀 확인해 보시면 GDP 성장률이 무려 30% 넘게 하락했습니다만 기술주들은 신고가를 다시 갱신했거든요.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우리가 흙탕물 속에서 연꽃이 피었다. 표현 좋죠? 네. 너무 좀 아름답지 않습니까? 지금 실적이 좋지 않은 상태에서 실적이 네. 좋은 게 연꽃처럼 드러나는데 LG화학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는 물론 마이너스 3% 정도 역성장입니다만 실적이 좋다라는 게 두드러지다 보니까 결국 이렇게 종목에 대한 쏠림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LG화학뿐만 아니라 삼성 SDI 등 저희가 추천을 드렸던 이런 2차 전지 관련주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종목은 네이버인데요. 네이버가 오늘 이제 30만 원을 계속해서 터치를 하고 있죠.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다시 또 언택트의 날이다. 이렇게 표현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NHN, 사이버결제, KG 이니시스 등 전반적으로 그동안의 전통적인 언택트 관련주라고 불리웠었던 종목들이 다시 재창궐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어제는 SK하이닉스가 좀 올랐습니다만 오늘 SK하이닉스가 좀 소폭 빠지고는 있는데 이런 쪽들에 대해서 그리고 상대적으로 강했던 기아차 같은 경우도 오늘 조정을 받는데 여기에 언택트가 상대적으로 오늘은 강한 흐름들을 보이면서 역시 빠른 순환매로서 그리고 지수는 쉽게 밀리지 않겠다, 쉽게 내 자리를 내주지 않겠다 이런 강한 의지를 보이면서 시장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빠르게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오늘 시장은 흘러내리는데 유독 이제 눈에 띄는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다시피 2차 전지라 예. 그리고 이 전자 결제 관련주 이 그렇습니다. 섹터가 시장 예. 대비해서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는 상황이고요. 양 시장은 엇갈리는데 이 코스닥 시장은 연중 최고치를 또 넘어서서 또 시작이 됐고 현재도 흐름이 이어가고 좀 엇갈리는데 마지막까지 우리는 뭘 놓치지 않고 가야 될까요? 코스닥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지만
체감 지수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일부 여러분들이 뭐 제약 바이오 섹터들 갖고 계신 것들이 최고가를 갱신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지 않고 네. 그다음에 네이버 카카오라든지 삼성전자도 최고가 대비해서는 다소 밀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지수는 나름대로 강합니다. 지수가 네. 2200선이고 820선에 가깝고 있고 하는데 소수 종목의 순환매가 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체감 지수는 최고가라기보다는 오히려 약간 좀 간질간질하다? 이 표현이 맞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10,000원을 찍었던 주식이 지금 현재 9,700~800원 부근에 있다라고 표현을 드리면 적절하겠죠. 이게 10,000원을 뚫고 11,000원, 12,000원을 가져야 되는데 10,000원에서 더군다나 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10,000원을 찍었던 게 지금 10,000원을 유지하는 것도 아니고 9,700~800원에서 좀 애간장을 태우고 있는 모습들이죠. 바로 네이버 카카오들이 그런 모습들, 제약 바이오 섹터들이 그런 모습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일단 시장의 분위기는 하락 종목 수가 더 많습니다. 네. 상승 종목보다 코스닥 같은 경우 약 3분의 1이 오르고 3분의 2가 빠지고 거래소도 3분의 1이 오르고 3분의 2가 빠진다라는 것은 시장에 있어서 체력이 그만큼 어느 정도 한계에 도달해 있다. 결국 소수 종목만이 집중되면서 이런 것들이 지수만 올라가고 있지 지금 현재 내 종목이 올라간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추천 종목은 오후장 공략주로서는 어제 제가 이제 SK텔레콤을 말씀을 드렸고 오늘도 SK텔레콤이 강한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SK텔레콤에 대한 뷰를 변하지 않고 종목이 지금 현재 압축돼 있기 때문에 새로운 종목을 말씀드리기보다는 SK텔레콤에 대한 추천을 이틀 연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만 원대 부근에서 충분히 공략이 가능하다라고 말씀 좀 드린 바 있고요. 따라서 지금 가격대에서는 충분히 공략이 가능한 수준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경기 방어주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고 미래 먹거리로서의 역할도 충분히 할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재료보다는 현재 지금 차트가 살아있다라는 거 제가 차트를 놓고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한번 잠깐 보시게 되면 차트가 지금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윗꼬리를 다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습니다만 오늘 그 윗꼬리를 충분히 감싸 안았다라는 거죠.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제 이제 조금 위에서 잡으신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 오후쯤 됐을 때 후회를 많이 하셨겠죠. 왜냐하면 그보다 종가는 내가 생각보다 낮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산 가격 부분만 와도 여타 주변주들, 지수는 올라가지만 주변주들이 빠지기 때문에 매도하고자 하는 욕구가 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 그리고 종목이 건재하다라는 면을 봤을 때는 직전 고점을 뚫어줄 수 있는 그러한 심리적인 모양새를 가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따라서 목표 주가는 24만 원을 제시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22만 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SK텔레콤 9번 말씀해 주신 이유가 또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코스닥 시장이 상승해도 질이 찝찝하다라고 얘기한 이유. 왜 그럴까 여러분들 보실 때 대부분 HTS나 뭐 MTS 있으니까 보시면 코스닥 시장이 오늘 올라도 상승하는 종목 수가 493개인데 하락하는 종목 수가 748개거든요. 이걸 보면서도 비교가 가능하니까 괜찮은 그런 대안이죠. 그리고 네. 여러분들 그 MTS 보시는 분들, HTS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화면이 넓으니까 상관이 없습니다만 MTS 보시는 분들은 제가 주위에서 보면 본인의 관심 종목만 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당연한 건데 그러지 말고 화면 많습니다. 화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래소나 코스닥이나 시총순으로 종목들의 대표 종목들을 좀 나누시면 그런 것들로 시장의 흐름을 잡으실 수가 있어요. HTS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지만 MTS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잘 안 해놓으시더라고요. 따라서 여러분들의 종목만 볼 게 아니라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도 봐야만 내 종목을 기다려야 될지 내 종목을 팔아야 될지 이런 결정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실질적인 팁도 곁들여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시황은 지수, 수급, 업종, 뭐 시총, 환율 다 봐야지 그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으로 저희 또 주식공개 잘 챙겨보시고요. 차영주 수장님의 그 매일 색다른 시선도 함께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시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주간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주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있습니다. YG경제연구소 차영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주식공장 열심히 달려와서 지금 1시 21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세 번째 관심주 공장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샵 3772 100원의 유료 문자 여러분 궁금한 사항들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함께 소통하고 싶습니다. 이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돌아올게요.
네, 주식공장 관심주 공장 저희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요, CNP 미디어의 이재준 대표와 함께할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K배터리 이야기 좀 나눴었거든요. 네. 뭐 2차 전지 이쪽에 워낙 또 또 기대물 갖고 보시는 대표적인 또 전문가분 중에 한 분인데 그래서 이게 피조형이 좋으신 건가요? 아니요. 수익률이 잘 났습니까? 네, 뭐 2차 전지를 네. 오랫동안 많이 봐왔던 거고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업데이트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강의를 예.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제 입장에서도 저도 열심히 또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 또 이렇게 수익까지 같이 좀 맞춰서 주니까 네. 예, 저 나름대로 또 뿌듯한 것도 있고 네, 보람찬 네. 것도 있습니다. 네, 그게 예. 주식의 맛이 아닐까 싶어요. 네. 내가 관심 있어 하는 기업이 잘 가면 그만큼 또 좋은 일도 없겠죠. 네. 예, 예. 저는 근데 개별 종목보다 하나의 업종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업종 내에서 이제 성장 업종을 보고 거기 네. 내에서 이제 좋은 종목을 찾는 거, 탐방을 통해서. 네. 예, 이렇게 흔히 말해서 뭐 탑다운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네. 아무튼 간에 이런 부분들이 수익이 잘 나서 좋긴 하네요. 네, 예. 그래요. 주식공장 보시는 시청자들이 좀 돈 좀 잘 벌 수 있게 앞으로도 좋은 종목 좀 잘 부탁드립니다. 분석을요. 예, 네, 예. 부탁드릴게요. 자, 그럼 각 경제 채널에서는 오늘의 관심주 어떻게 생각을 했을까요? 저희가 납품된 상황을 일단 시청자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자, 이데일리 TV, 한국경제TV, 매일경제TV, MTN의 관심주인데요. 특징주에도 거론됐던 NH한국사이버결제 기억하시죠? 이 관심주에도 등장을 했었습니다. 한국경제TV와 MTN이 함께 선정을 했네요. 이외에 이데일리 TV가 위세 아이텍, KC 코트렐, PI 첨단 소재, 삼성물산 캠시스 분석을 했습니다. 한국경제TV는 삼성전자, 한미글로벌, 에스폴리테, MC넥스, KMW, 한글과 컴퓨터를, 매일경제TV가 해성DS, 두산솔루스, 자이SND, 네페스, 포스코 강판, LG전자, 웹캐시 분석했고요. MTN이 심텍, 아모레퍼시픽, 녹십자, 네이버, 카카오, 나라 M&D를 꼽았습니다. 네, 오늘장 관심주였습니다. 이재준 대표와 함께하고 있고요. 대표님, 이 중에서 1위 채널을 골라봐야 돼요. 뭐 많이 선정했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제대로 또 잘 고른 그 안목을 좀 우리가 봐야 될 텐데 가장 잘한 채널은 어디일까요? 네, 오늘의 제 키워드는 바로 핀테크를 잡았습니다. 핀테크. 네, 그래서 핀테크 관련 업체인 회사가 있는 그 방송사에서 선정한 종목이 있는 곳을 지금 1위로 선정을 했고요. 네. 그 1위가 바로 매일경제로 일단은 선정을 했습니다. 핀테크. 예, 핀테크 했고요. 그 다음에 4위 얘기를 네, 해야 되죠? 4위요. 예. 4위는 사실 삼성전자는 저는 이제 조금 매도 의견을 드리고 싶거든요. 아, 정말요? 예, 왜요? 그래서 삼성전자에 대한 밸류적인 부분들이 상당 부분 찼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4위 채널을 한국경제, 삼성전자 종목이 있어서 네. 제가 4위 채널로 했습니다. 네, 그런 분석 잘 참고를 해보시고요. 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 관심주로 가봐야 될 텐데 혹시 그 핀테크 관련주 그걸로 가볼까요? 네, 예. 첫 번째 1위 종목 웹캡시를 웹캡시. 하겠습니다. 웹캡시가 이 ERP와 은행망 쪽 그 은행 점포를 이제 온라인 은행 점포죠. 그걸 설치를 해가지고 금융기관과 실시간으로 연결 가능한 그 시스템을 제공을 합니다. 주요 고객군이 공공기관이 있고요. 다시 말하면 인하우스뱅크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청이나 국민건강보험도 이제 포함이 되고 두 번째는 이 대기업군, 브랜치군이라고 설명할 수 있고요. 그래서 포스코나 신세계그룹 등을 현재 고객사로 두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중소기업 쪽 관련해서는 SERP와 우리가 광고에서 많이 보는 그 용어 중에 경리나라를 많이 광고에서 보실 거예요. 그 경리나라로 좀 나누면 되는데 사업부 매출 비중을 살펴봤었을 때는 인하우스뱅크 공공기관 구분에서는 27%, 그다음에 브랜치에서는 대기업군에서는 24%, 그다음에 경리나라 수준에서는 한 20% 이상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공공기관 쪽을 좀 살펴보시면은 이 공급률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고객 수를 전체 시장 수로 나누었었을 때를 이 공급률이라고 합니다. 이
공급률이 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데 고객 수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죠. 2019년 글로벌 ERP 업체의 그 SAP 체결한 MOU를 체결한 공급률이 현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 부분들 때문에 현재 이 부분에서 성장 전망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공급률 부분에서 올해 공급률 30% 이상 전망하고 있습니다. 전체 시장 수 대비했을 때 30% 정도 차지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매출액으로 환산을 했었을 때는 한 190억 정도의 시장 예상치 컨센서스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브랜치 부분에서도 현재 매출액이 한 170억으로 공급률이 한 15%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초기에 그 회사가 설립이 되고 나서부터 지속적으로 이 가입 고객 수들이 증가를 하고 있다는 측면이 매출액에서도 현재 보이고 있다는 측면, 긍정적인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 격리 인하라는 우리가 이제 뭐 경영 관리를 하는 데 있어서 이 플랫폼 제공을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네. 굉장히 소비자들의 선호도가 높습니다. 그래서 2017년에 12월에 출시를 했는데 클라우드 서비스 기반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있고요. 1분기 때 유료 가입자가 16,000명 정도가 됐어요. 1,600명 정도가 됐어요. 근데 매출액이 16억 정도가 되었는데 성장세가 이어졌는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10,000명 이상 돌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런 부분들 이슈로 인해서 유료 고객이 승증대할 수 있다라는 그 기대감들이 반영될 수 있다라는 측면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격리나라 쪽 관련된 매출은 2020년에 봤을 때 85억,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144% 이상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 전반적으로 현대 하고 있는 이 비즈니스가 지금 좋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다고 보니까 계속해서 꾸준한 성장 속도가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밸류에이션 측면을 좀 보시면은 현재 소프트웨어 업체들의 밸류에이션 자체가 한 30배 정도 밸류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웹캐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외국인들의 지분들이 꾸준히 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동종업종 대비했었을 때 밸류에이션을 좀 상단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뭐냐? 각 그 비즈니스의 성장성들이 높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할증, 프리미엄을 줄 수 있다라는 측면까지 봤었을 때는 35배까지 좀 보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목표가를 좀 말씀을 드리면 현재 6만 원 수준의 21선을 지금 기술적으로 차트가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추세가 완전 꺾이지 않고 상승 추세 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일단 64,700원이 정고점인데 정고점은 무난하게 돌파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8만 원까지 일단은 홀딩 관점에서 대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웹캐시에 대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저희 여러 가지 목표가, 손절가 이런 부분 잘 보시면서 투자 판단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이제 실적이 하나가 발표됐어요. 네. 화장품 아모레퍼시픽 예. 이 부분 먼저 설명해 드릴 테니까 좀 잠시 봐주세요. 예. 아모레퍼시픽 2분기 잠정 실적이 현재 공개가 됐는데요. 저희 이제 자막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60% 가까이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352억 원을 기록한 영업이익을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 이제 예상했던 컨센서스가 한 360억 원 정도 예상이 됐는데, 그러니까 부합했거나 아니면 그거에 못 미쳐서 살짝 이제 하회한 그런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낙 면세나 오프라인 채널이 부진했기 때문에 안 좋을 거라고 시장은 이미 예상했던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일부 국내 백화점이나 온라인 이쪽으로는요, 전분기 대비해서 회복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예상은 있어서 조금 더 세부적인 실적이 나와봐야 알 것 같습니다. 현재 아모레퍼시픽은 어느 정도 시장 예상에 부합한 그런 실적을 내고, 그러니까 부진한 실적을 냈죠. 한 1% 하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고 있네요. 16만 4,500원 선 기록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릴게요. 참고해 보시죠. 자,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볼까요? 네. 어차피 있는데 관심주의. 네, 제가 두 번째 종목을 아모레퍼시픽으로 잡았습니다. 마침 어떻게 이렇게 또 베스트 네. 타이밍에 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예. 실적이 나왔는데 보시면은 크게 안 빠지고 있죠. 그만큼 주가의 상당 부분 반영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이미 같습니다.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예. 안 좋을 거를 예상했다. 예, 그리고 시장 컨센서스 대비했을 때 15% 이상 떨어졌을 때를 어닝 쇼크라고 하고요. 예. 15% 이상 잘 나왔을 때를 네. 어닝 서프라이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부합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닝 쇼크 수준도 아닙니다. 그쵸. 이 부분은 거의 이제
증권사에서 봤었던 시장 컨센서스 부합에 됐다, 부합에 맞췄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특히 이 중국 소비주들 관련돼서는 이 코로나19 타격을 직격 타격을 받았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국내외 주요 채널에서 일단 점유율이 굉장히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면세점 쪽 관련된 부분에서도 역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주가가 안 좋을 거라는 것들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다라고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이 주가의 상당 부분이 반영이 돼 있다라는 측면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은 결국은 리스크적인 측면에서 결국 해소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이번 2분기 좋지 않은데 3분기 때는 저는 좀 반등에 대한 여지를 좀 두고 싶어요. 그 이유는 뭐가 뭐냐면 괜찮아질까요? 오히려 네. 중국 부진에 대한 아쉬움, 2분기 때 기저효과가 좀 발생을 해가지고 3분기 때는 좀 높아지게 전분기 대비했을 때 좀 더 2분기 너무 안 좋아가지고 그렇죠. 그나마는 좋아질 것이다 그런 느낌이죠. 그렇죠. 예. 2분기보다 3분기 때 더 좋아지니까 우리는 뭐 3분기를 보고 실적 모멘텀을 보고 또 이제 섹터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중에 화장품주들은 그만큼 많이 빠져 있는 상태다라고 네. 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 그 화장품 섹터로 관심 가져오면 될 것 같은데 그중에서도 아모레퍼시픽은 대형주니까 아모레퍼시픽을 좀 더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하반기 때는 이 설화수 쪽 관련된 점유율이 이 제품의 기업 제품의 점유율이 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서의 플러스 성장이 좀 가능하다라는 부분들도 조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그런 적인 측면도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는 거와 마지막으로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중국 시진핑 주석이 방한 관련된 이슈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게 한중에서 대면 외교를 이제 재개하려고 하는데 8월 1일 날 이 중국의 이제 그 정부 측 관계자, 우리나라 정부 측 관계자와의 경제 관련된 이슈로 이제 이야기를 하기로 돼 있어요. 회의를 하기로 되어 있어요. 그 부분에서 중국 측에서 먼저 요청을 했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시진핑 방한 주석에 대한 방한 일정에 대한 스케줄도 좀 나올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네. 그러면 대표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종목이 중국 소비주겠죠. 중국 소비주, 그중에서도 예. 화장품주에 관심을 좀 가지면 될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종목이 상당히 좀 지루합니다. 지루해도 하방에 대한 부분들은 리스크는 어느 정도 방어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적인 측면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16만 4,500원 선에 지금 주가가 있는데 계속해서 이평선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6월 말쯤에 대량 거래가 터졌었어요. 그때 6월 30일 날 17%의 그 고점을 찍고 나서 대략 한 10% 정도로 종가가 마무리됐는데 바로 이 구간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기간 조정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국면에서는 봤었을 때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매집의 단계로 좀 해석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한 2개월에서 3개월 정도의 투자 기간을 설정을 하고 그런 3분기 실적과 이 시진핑 방한 주석의 이슈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시면은 지금 18만 원 선까지는 일단은 1차적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네. 현재 구간에서는 대략 한 10% 정도의 업사이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대신에 18만 원까지 올라가면은 계속해서 부딪혔던 구간이죠. 이 부분 한 5번 정도 계속 부딪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고점에 대한 매물대는 여전히 두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그쪽에서는 좀 매도를 하시는 부분들이 좋지 않을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한 10% 정도의 룸은 열려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모레퍼시픽 실적 발표단 이후에 또 관심주로 설정을 해주셔서 말씀해 주셨고 아모레쥐도 나왔어요. 네. 예, 예상대로 부진했습니다. 아모레쥐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67%나 감소를 해서 2분기 잠정 실적이 362억 원인데 시장 컨센서스는 한 444억 원 정도였거든요. 네. 코로나19 장기화되고 있고 뭐 회복이 지연돼 있고 수주도 뭐 지연되고 있고 그러니까 주가도 부진했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부진이 지속이 됐고 그런데 이제 자회사 같은 경우에 중국 법인 매출이 4분기나 돼야지 반등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됐었는데 아모레쥐에 한 80억 정도 예상치 대비해서 못 나왔거든요. 네. 이건 어떻게 판단하세요? 이거는 예. 뭐 아모레퍼시픽 하면 아모레쥐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쵸? 근데 예.
아모레지가 실적적인 부분, 흔히 말해서 펀더멘털적인 측면에서는 좋지 않은 거 맞습니다. 근데 일단은 일단 상당 부분 있어서 만약에 제가 아모레지와 아모레 퍼시픽 중에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한다면은 예. 저는 아모레 퍼시픽을 일단 더 좋다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요? 예, 그리고 예. 아모레지 관련된 부분은 뭐 차트는 아모레 퍼시픽과 비슷합니다. 근데 업사이드 측면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모레 퍼시픽으로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모레 퍼시픽 그룹 실적이 같이 발표가 됐는데 예상과 부합하게 부진하게 다 나타났고 두 종목을 비교해 보면 그래도 앞으로 개선의 가능성은 아모레 퍼시픽 주가 흐름에서 네, 이런 부분 좀 챙겨보시라고 저희가 정리해 드렸습니다. 자, 그렇게 보고요. 자, 이제 마지막 종목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어떤 네. 채널에 어떤 종목을 가봐야 의미가 있을까요? 네, 제가 지난주에 그 섹터 선택을 하면서 종목 피킹을 했을 때 네. 카메라 쪽 카메라 모듈 쪽에 얘기를 네네네네. 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캠시스 얘기를 드렸는데 네. 상당 부분 좋게 흘렀습니다. 그게 후면 카메라였나요? 그렇죠. 후면 맞죠? 카메라입니다. 예, 예, 그래서 예. 오늘 갖고 온 종목도 그 카메라 모듈 한 종목, 캠시스가 앞서 또 있더라고요. 근데 오늘은 다른 종목이 카메라 모듈 MC넥스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MC넥스 최근에 좀 거론이 됐던 종목이에요, 사실. 네, 예. MC넥스가 오늘 일단 뭐 한 3, 4일간 올랐다가 오늘은 좀 숨고르기 쉬어가는 장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MC넥스가 현재 삼성전자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쪽과 그게 갤럭시 S와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프리미엄 쪽으로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카메라 쪽 후면 쪽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후면 쪽을 공급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캠시스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캠시스랑, 근데 예. 가장 마켓시어가 높은 회사는 삼성전기입니다. 그다음이 MC넥스예요. 그러면 삼성전기 다음으로 MC넥스가 뭐 그렇게 공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네,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보시면 거예요? 됩니다. 예. 그래서 MC넥스 보면 되고요. 그다음에 손떨림 보정 장치라는 OIS라고 하죠. 사진 찍을 때. 사진 찍을 때 OIS 쪽과나 자동 초점인 AF를 현재 내재화하는 거. 그러니까 모듈이라는 거는 여러 가지가 다 섞여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렌즈도 예. 들어가 있고 뭐 OIS 부품도 들어가 있고 그게 하나의 모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쟁사 대비의 장점은 뭐냐면은 가격 경쟁력이 있어요. 다른 경쟁사 대비에 비해 싸요.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고객사 측면에서는 가성비가 있다는 건데. 그렇죠. 그리고 줌 프리미엄인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보급폰 그게 바로 갤럭시 A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현재 멀티카메라 듀얼 및 트리플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평균 공급 단가가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반사 이익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중견 카메라 모듈 업체인 프리미엄이랑 순프리미엄 보급형 쪽 관련돼서 현재 동시에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MC넥스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봤었을 때 상반기는 삼성전자 쪽 관련해서 스마트폰 판매량이 좀 부진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부진을 했는데 그 스마트폰 관련해서 출하량이 좀 하반기 때는 좋아질 것 같아요. 제가 앞서 삼성전자를 좋지 않게 보고 있잖아요. 근데 스마트폰 사업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네. 반도체 사업부가 좋지 않아서 제가 삼성전자에 좀 부정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금 제가 MC넥스를 말하는 거는 스마트폰 사업부에 대한 부분들은 좋아질 것 같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네.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영향을 상당 부분 받고 나서 지금 이제 3분기 때 하반기 때 나올 수 있는 신제품 관련된 출시 모멘텀 이슈 그래서 카메라 모듈 채택 관련된 부분들도 충분히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봤었을 때는 충분히 아직까지도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2021년까지 봤었을 때 매출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 매출이 1조 4천억 이상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영업이익도 740억 정도 나올 것으로 보고 그래요? 있습니다. 계속해서 삼성전자 쪽에서는 카메라 모듈 채택에 대한 부분들이 니즈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전방 산업에 대한 호재로 인해서 낙수 효과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글로벌 스마트폰 시장에 대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내에서 현재 카메라 모듈 생산 비중을 점차 축소할 것으로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외주에 대한 업체들에 대한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적인 측면까지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현재 5일선까지 갭이 한 1,000원에서 1,500원 사이 있는 것 같아요. 38,000원에서 37,500원 선 5일선 부분에서 매수하시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일단 1차적으로 45,000원까지 보시고 중장기적으로 봤었을 때는 55,000원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 부분이 인상적이네요. 가격 경쟁력 있고 가성비 좋고 내년에 또 최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잘 참고해 보세요. MC넥스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CNP 미디어 이재준 대표와 재미난 주식 시장의 종목 이야기 함께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한 주간 여러분과 만나서 좋았습니다. 다음 주도 함께해 주세요. 보다 밝은 모습으로 12시 50분 다음 주 월요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